자, 저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 전량 마감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량 매도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입한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추세 돌파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던 시점 자리, 그런 자리 오후에 진입을 했는데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던 게 뭐였냐면은 거래대금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저점과 고점이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폭 대비해서는 저는 상승률이 크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오전 중에 거래대금이 팍 몰리고 팍 튀어주는 게 아니면은 한 차례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차익 물량에 못 이겨서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장 후의 흐름을 좀 주목해서 보는데 잠깐 수급이 들어오나 싶더니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로봇주 자체 차익 물량이 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더불어서 코스닥의 하락이 생각보다는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서 곧바로 전량 매도 신호를 전송드렸습니다. 그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냥 단기 매매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또 다음 매매를 위해서 현금을 또 알차게 써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 16일 화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11%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0.94%, S&P 500은 0.4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7% 상승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승한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의 배경이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시진핑과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한 건 아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서 관세율 그리고 틱톡 매각 기한에 대한 협상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관련돼 가지고 좀 긍정적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서 트럼프는 9월 19일날 시진핑과 통화할 것이고 양국 관계는 여전히 매우 강하다라고 언급한 점이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기술주의 강세 흐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라고 불리는 업종들은 성장주와 기술주에 포진되어 있는 업종들이다 보니까 빅테크 중심의 투심이 좀 개선되는 모습도 함께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좀 특이점이 있던 종목이라면 전 테슬라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일 정규장이 개장되기 전에 한 7%? 8% 올라간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정규장에선 또 차익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한 3%대 상승 마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마무시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라고 하면은 로봇을 비롯한 다른 사업 분야들에 대해서 두각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매수세가 쏠린 게 있겠고,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테슬라의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사업 호조 기대감, 부각이 더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이런 내용 정도를 가지고 마감이 되었고, 이제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날 새벽에 결과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관망 심리가 지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이해해 볼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나 테슬라발 이슈,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삼성 로봇 국채과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부각이 조금씩 되고 있기는 한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근래 들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온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의 흐름을 따져본다고 해도 오늘은 좀 부각이 확실하게 돼주는 게 전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확실하게 돌파에 대한 의지를 이날 드러낸 후에 거래대금이 조금씩 점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올라가는 것만큼의 상승폭이 사실은 확인되었다라고 보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관심이 좀 꺾이거나 거래대금이 조금 이제 밀린다고 하면은, 근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차익 물량에 한 차례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장 직후 흐름을 보면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켜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최근에 저희가 PSK랑 GST를 꽤나 성공적으로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의 관점으로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샀던 종목입니다. 손절매에 대한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왜? 국내 증시의 2차 상승장은 반도체일 거란 전망에 변함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끌고 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제 30%, 20%의 최종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댓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뭐 6개월에 30%, 3개월에 20%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기회비용이 아깝다. 그냥 이제 추세를 돌릴 때 비중 태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 진짜 제가 댓글들 보면서 국장은 신의 경지임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손익이 안 좋고 시간을 너무 길게 잡고 매매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대단들하다고 느꼈어요. 이러니까 대한민국 증시에서 3개월 투자는 무조건 물린 거고 차트만 보면 전부인 줄 안다는 말이 나온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손익비가 어마무시하게 좋은 구간만 찾아서 딱 급등하기 전에 맥점에서 비중을 태운다? 돈을 태운다? 저는 그런 것만 포착하지 못하고 그런 자리에서 큰 돈 투입하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10%, 20% 먹을 생각이면 그만큼 잃을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이치인 거고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잃지 않고 벌 수 있는 공식이 있었으면 돈을 잃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차트가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저도 아는데 차트를 보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확신이 들어? 주식이 그렇게 쉬웠으면은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닌 건 아닌 건데 무튼 저는 그렇게 매매 못합니다. 그런 짧은 그리고 단순한 논리에 절대 큰 돈을 태우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들더라도 우리의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분명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제가 고수하는 방향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떨어져도 무섭지 않을 종목을 찾고 두 번째, 어느 구간부터 어떻게 사모으면 좋을지 그 가격대를 정하고 세 번째, 전략대로 움직이면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판다. 제가 고수하는 전략 매매는 이렇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번 반도체 장세를 분명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물렸다고 표현을 하지? 제 방송을 하루라도 봤다고 하면 절대 저는 이렇게 표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저희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매매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월 16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저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 전량 마감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량 매도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세를 보면 조금 특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데도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또이또이인데 하락 전환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의 수급이 쏠려서 수급이 다 뺏겨가지고 다른 여타 테마들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국내 증시를 가장 대표하는 업종이자 대표하는 종목 두 개가 이렇게 상승을 보이니까 확실히 다른 테마들은 좀 뼈를 못 추리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도 관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로봇주로 알고 계시고 저희가 주목하던 관점은 어렵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수혜로 로봇주의 수급이 들어와서 그 테마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테마 자체가 부각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는데 이 종목이 그리고 로봇 테마가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많다. 그렇기에 테마 내 순환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추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주주 지위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와의 신제품 관련된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들이 꽤나 있다고 바라보고 저희가 좀 지난주 목요일날 매수해서 가지고 가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기에 단기적인 수익권이 최근에 좀 잘 확인되고 있었는데 매도 관점에는 그럼 어떤 게 적용이냐? 제가 개장 전에 말씀을 드린 포인트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입한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추세 돌파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던 시점 자리, 그런 자리 오후에 진입을 했는데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던 게 뭐였냐면은 거래대금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저점과 고점이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폭 대비해서는 저는 상승률이 크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오전 중에 거래대금이 팍 몰리고 팍 튀어주는 게 아니면은 한 차례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차익 물량에 못 이겨서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장 후의 흐름을 좀 주목해서 보는데 잠깐 수급이 들어오나 싶더니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로보주 자체의 차익 물량이 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더불어서 코스닥의 하락이 생각보다는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서 곧바로 전량 매도 신호를 전송드렸습니다. 그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냥 단기 매매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또 다음 매매를 위해서 현금을 또 알차게 써보겠습니다. 사실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었고, 쭉 눌려준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금 확보하고 저는 지금 단기 종목 들어가고 싶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걸로 계속해서 회전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종목 교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잘 일단 인지를 해주시고요. 제가 단기 매매 순환 9월달에 조금 끌어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조금씩 계속해서 빠르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매매를 최근에 꽤나 성공적으로 하기도 했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예상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수확 시기가 저는 오히려 빨리 왔는데, 여기서 만족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테마가 아니라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테마를 추적 관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견인 비중이 꽤나 높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을 뒤지다 보면 힌트가 나오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기술주를 최근에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쏘아 올렸고, 그 후에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냐, 상법 개정안 그리고 자산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에 좀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모두 투자 활성화에 맹점을 둔 정책들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 지주사나 증권주, 이어서는 STO 법제화와 관련된 종목들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근래 들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결정이 50억으로 나면서 증권시장과 관련된 정책에 외국인이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지금 한 종목 편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반도체를 지금 잘 먹었고 지금 현금 확보가 꽤나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를 미리 선점해 둘 것이다. 지금의 수익에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뭐가 있냐면은, 기술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계속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지금 뭐 이제 핀거, STO 법제와 관련돼 가지고 핀거, 뭐 서울옥션, K옥션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추세를 돌려두었는데, 이제 눌림목에서 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지 보고 있는 관점이 있고, 동시에 스테이블 시장도 함께 좀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스테이블은 대표적으로 미투온이랑 다날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난주 무료 관심 종목 때는 다날을 매매했지만 지금은 미투온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는 기술주에 대한 관점이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최근에 저희가 매매를 했던 LG 이노텍도 좀 함께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이폰 17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꽤나 수요가 호조롭게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함께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은 좀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할 것이냐?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게요, FOMC 전후로 증시가 한번 눌릴 거라고 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논리도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그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파월 의장의 발언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럼 그가 뭐라고 할지 여부를 따져보고 그 발언의 여파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준 그리고 파월 의장은 관세발 물가 영향과 경기 둔화의 그 가운데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관세발 영향이 드러날 시에는 연간 전망을 혹은 내년 전망을 수정할 수 있다거나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이거는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이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할 시에 이 정책의 지속성을 우리는 둘 수 없을 수도 있다. 혹은 의문을 둘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사실 걱정할 일도 없고 모르겠지만 시장은 이미 기대 그 이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눌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큰 그림상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이 전망에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인지해야 될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OMC 오늘이 화요일이고 한국 시간 기준 FOMC가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니까 목요일 정규장부터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종목들은 좀 깔아두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목요일부터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우리가 좀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그렇다고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팔 생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 시선은 좀 그렇게 흘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